명절 연휴를 맞이해 방송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0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시네마현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날 마스무라 요시우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만나 정부의 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는데요. 또 그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보아 우리나라의 안일한 독도 대처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에 대해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인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라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때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었습니다. 정말 한덕수를 왜 일본 총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러니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일본이 대놓고 14년 만에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먹통불통의 논리 없는 아집까지 일본의 찍소리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한편 정치를 풍자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SNL 프로그램에서 김건희의 모습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대선 기간이었던 시즌2만 하더라도 SNSL 코리아에서는 매회 오프닝에서 김건희와 김혜경 여사가 등장을 하여 살벌한 수위의 풍자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가 된 시즌3, 시즌4, 시즌5에서는 모두 풍자의 수위가 낮아진 것은 물론 김건희 풍자 캐릭터는 이젠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는데요. 시즌3 1화에서는 한동훈을 풍자한 한동안 기자가 출연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김건희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캐릭터를 뛰어나게 연기했었던 배우 주현영 씨가 갑작스럽게 시즌5부터 SNL 코리아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주현영 씨가 SNL 프로그램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이유를 알 수조차 없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의혹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주기자로 유명해진 배우 주현영 씨를 일부러 보기 위해 SNS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건희 흉내를 잘 냈던 주현영 씨가 하차하고 앞으로 SNSL 프로그램에서는 건희조차 풍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이런 제재를 누가 계획했는지 대충 감이 오는 듯합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의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A씨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의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A씨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 원에 달하는데 49채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건으로 17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추가적 대위 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되어 피해는 지속되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의로 의원은 이 고위 공무원의 징계를 견책 처분으로 끝낸 것으로 보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더욱 절망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번 명절 연휴가 끝나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새로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지지율로 급격하게 떨어진 윤 정부를 보면서 아마 이번 특검법마저 또 거부를 할 시에는 그에 대한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의료 대란으로 윤 정부가 믿고 있었던 70대 코어 지지층까지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조계종 진우스님을 예방하였는데요. 간추린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수장이셔서 조금 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강한 것으로 이기는 것도 무리고, 또 그렇다고 뭐 무조건 따라다닐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즘 말
말씀처럼 밀당을 잘 하셔서 네. 그게 국민들이 우선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그건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래도 원론이 원론이지 뭐.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제일 사실은 답답한 거는 우리 원장님 말씀 그대로인데 이 모두가 함께 이기는 길이 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갈등을 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파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적대와 파멸로 가면 안 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통합 조정이 가장 정치의 큰 역할인데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도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문제도 사실은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그냥 충돌하다 보니까요.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계의 역할도 이럴 때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그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하고 이해 당사자만 딱 얘기를 하니까 입술 없이 이빨이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을 좀 완화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그 역할들 한번 이미 말씀 한번 하신 게 있으시고 좀 나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해결을 안 하면 이게 너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 다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피해는 국민들이 있고. 한번 명절 끝나고 저희가 한번 동지역 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그러려면 이제 양쪽 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어떤 이제 전체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다 수용을 좀 해주는 전제가 좀 돼야 대화의 몰골은 터야죠. 뭐 얘기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 협의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한번 정부하고도 한번 그러시죠. 대화를 좀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